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늘 또 이제 그 회의로 공개를 놔두고, 투심 관망, 요런 이제 기사가 나긴 했는데요.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발표가 되겠죠. 회의로. 근데 사실 그 얘기 좀 지속적인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금, 그렇죠. 뭐 호재가 없었다라는 얘기 드렸고, 계속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안 좋았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냐라는 얘기할 때 자이언트 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 사실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기존 예상이 되어 있고, 물가가 인플레이션 좀 잡히느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어떻게 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중국과 미국의 좀 외교 관계에 악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도 수급이 들어와서 시장을 잡아주는 주체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변동성이 엄청 심하고 좀 안정적이게 바닥을 다진다거나 뭐 하거나가 없어요.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엄청나게 흔들리는 장세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되게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개인의 투자도 말라있다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장 자체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속적 관망을 얘기 드리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관망 드리고 있고, 단기적 좀 섹터 흐름에 따라서, 돈의 흐름을 따라서 단기적 종목들을 보자라는 일단 기본 포지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 자, 좀 오늘 어제 영상에 댓글이 두 개가 달렸던데, 하나는 뭐 쯧쯧 이러고 그냥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좀 달려 있었고, 하나가 코스피는 700이 깨져야 바닥에 잡힙니다 라고 해서 뭐 그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저를 좀 가르쳐 주시는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뭐 700포인트 깨지는 걸 예상 안 하고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좀 시장의 여파에 따라서 68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는 기술적 지표로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700이 깨지고 무조건 대야 바닥에 잡힌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하셔야 돼요. 정말 뭐 그때까지 빠질 거야 뭐 할 거야 라고 해서 맞힐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를 확신한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것이지 확신을 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댓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방송을 보든 어떤 유튜버를 시청하시든 어떤 투자 관점을 보시더라도 확신은 가지시면 안 돼요. 시장에서 간다, 갈 거야, 끝났다, 이런 확신을 갖는 순간 다시 한번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항상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 보시면 맞습니다. 뭐 700포인트까지도 열려있고 768, 680포인트까지도 열려있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고 했으면 좋았으련만, 정말 끊임없이 정말 반등도 잘 나오지도 않고 밀려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제 공유드렸던 시장 견인해주고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재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건 좀 바닥을 잡기 위한 좀 혼조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분명 또 FOMC 또 나오고 또 경기 침체 얘기 또 나오고 하면서 또 떨어질 수 있고요. 한 번 더 밑단 여기서 그냥 주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은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자꾸 여기 광고가 자꾸 그 올라와 뜨네. 보시면 그렇고, 자, 코스피도 보시면 좀 저가 이탈한 것 같고 또 흔들려고 이제 했지만요. 어제 좀 이제 미국장하고 비슷하게 커플링이 됐죠. 다우가 좀 밀리고 좀 코스피가 좀 많이 밀리고, 일단 사실 코스피가 많이 밀렸던 건 환율 영향이 큽니다. 환율이 1,300원에 안착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또 그것, 그래서 외인의 수급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좀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전부터 봐왔던 2250, 뭐 2200, 2000포인트 정도까지도 불가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흐름을 또 보면서 봐야 됩니다. 어제 또 미국 증시는 그랬지만 유럽 증시는 어제 또 폭락을 했었죠. 경기 침체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은 또그 어제 하락분에 대한 반등을, 기술적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가. 그래서 또 마감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는 하락이 강하고 반등이 약한 아직 하락 진행형 시장이라는 거를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대형주부터 좀 수급 볼 건데, 자, 현대차도 제가 그 이제 애청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 해서 분석을 해드렸던 거 간단 명료했어요. 다른 거 없었고 17만 5천 원 정도가 괜찮긴 하지만 바닥으로 보진 마라 라는 얘기를 드렸고, 추가 하락 가능성 충분히 가는 금액이 열려 있다라는 걸 체크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의견은 같습니다.
이런 지지대를 맞춰서 매수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영역대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을 그어드린 금액대에서 지지 체크하고 사보시는 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금액에서 사가지고 물량을 늘려버린다면 힘들고요. 지금 낙폭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17만 5천원 평단가이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일단 매수 안 한 것도 방법이에요. 계속 사서 물량 늘린다기보다 시장의 바닥을 잡히고 급하지 않게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매수한 물량만도 다시 올라오고 오히려 저항대가 돌파되고 그 다음에 상승의 눌림목 조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매수 타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방이든 매수 타점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중간한 금액에 자꾸 사시면 계속 힘들어만 집니다. 그래서 항상 지지저항 체크를 기본적으로 매수 자리를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오늘만 보면 17만 5천원 부근 여기가 저항으로 느껴지면서 밑골 대고 버텨줬지만, 시장 코스피의 급락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저앉았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열어놓고 분할적 관점을 보시되 평단가나 비중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SK 마찬가지죠. SK 오늘 또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요. SK I 테크놀로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SK I 테크놀로지가 좀 어제 급등을 했다가요. 급반등을 했던 거죠. 차트만 잠깐 보시면 아주 그냥 공포였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어제 이제 10% 넘는 상승이 나왔다가 11% 나왔다가 바로 갭 하락 출발해가지고 14% 마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 영향이 컸던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거죠. 여기 이제 여기가 10만 8천원대가 있는데 정말 깊이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11%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러고 나서 재차 하락. 이렇게 기술적 10% 되기 때문에 당분간도 좀 힘든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 여파도 받았고 코스피의 급락 여파도 받았고 SK도 제가 설정해 놓은 금액대까지 밀리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설정된 금액이 어디였습니까?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을 잡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못한다 얘기 드렸고, 일단 지지대 체크해 놓는 정도입니다. 자, 21만원 20만 3,500원 예전에 봤을 때 캔들상 시작점, 그 다음에 꼬리가 달아서 반등이 됐던 자리대를 두 개 설정해 드린 거고요. 22만 7천원 단, 22만 5천원 단, 또는 지금 금액대. 그 다음에 열려있는 금액은 18만원대입니다. 주봉으로 체크해줬던 18만원 정도예요. 18만원 정도까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사신 분은 추가 물량을 늘리시지 마셔야 되는 거고, 이때 사신 분은 조금 관망하면서 추가 하락에 바닥을 좀 확인하고 돌려올 때, 돌려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 드리면, 이 추세가 넘어오는 걸 확인되는 게 좋겠죠. 추세가 좀 넘어온다든가 이렇게 넘어올 때 추가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저가가 좀 올라가는 캔들, 이렇게 상승이 가더라도 못 따라가더라도 상승이 눌림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죠. 이럴 때 이제 다시 추세가 바뀌는 그림을 보자라는 거니까, 조금 계속 좀 강하게 물타기보다도 시장의 방향을 꼭 체크하는 게 우선시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요,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 최근 때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제가 여기가 저항대이긴 하다. 그래서 저항대 돌파가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매도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매도 영역이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수익권이다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구간이란 얘기고, 그렇지 않으니까 바로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거죠. 급락. 그러니까 저항대니까 빠진 건 당연하고 파동을 만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이 너무 급하게 또 내려오다 보니 지금 벌써 추세 하단까지 이런 좀 상승 이렇게 속도 면에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꼬꾸라져 내려왔죠. 그러면 이 낙폭의 속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매수 맥점 이렇게 보기보단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제가 요때부터예요. 요때부터 작년 11월부터 계속 추세를 그리면서 매수가 올 때마다 얘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매수를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조금 좀 진정되는 거 봐야 된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자 내렸다 라는 거는 적어도 이런 작은 그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나온다. 기술적 분석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은 조금 그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던 상승 피로도도 있고 조금 오랫동안 쉴 수 있다라는 그 기술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좀 돌아가야 되고 쉬어야 되는 포지션이니까 물량에 따라서 더 늘리시지 말고 좀 관망하시고 다른 거에 집중하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어제 좀 최근에 얘기 드렸던 현대약품,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것들, 괜찮은 것들 중에 하나가 좀 재료까지 얘기 드렸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하면서 얘기 드렸던 현대약품이고요. 이렇게 지지 체크를 해드렸고, 자, 여기 고가에서 힘있게 받쳐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 급등 나왔고, 6,200원대 여기가 저항이라고 얘기 드렸죠. 저항 구간을 맞고 마무리가 됐다, 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그 매도가 분할 매도나 매도가 나갔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나갔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목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 자리는 어렵죠. 어렵고, 자, 이수 앱지수도 바닥권 중요한 자리대라고 해서 가져와 다시 한번 얘기 드렸죠. 요때 이제 공유 드려서 돌파를 확인하자. 돌파를 확인하자라고 요때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최근에 바이오 쪽에 수급이 돌면서 상승이 잘 나와줬고요. 나와줬고, 최근에 여기 금액대 8천 여기 금액대에서 다시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추세를 또 적용되고 다시 우상향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가냐라는 체크점인데요. 지금 시장 여파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이 약했다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당장은 지금 금액대가 되게 중요해서 여기 추세, 오늘 제가 추천했던 금액대, 이 금액대가 이탈된다는 건 되게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으나, 아닐 때는 다시 회복하고 보더라도 아닐 땐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지표로 보는 거고, 여기가 이제 추세가 넘어지고 추세가 깨지더라도 여기에서만 계속 횡보를 해준다고 해도 단기 이렇게 박스권으로 또 설정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가 일단 이탈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빠른 상승을 가고 좀 파동을 그린다면 추세를 타고 좀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죠. 자리죠. 그래서 오늘도 살짝 상승한 것 같았지만 거래량도 되게 미비했고, 바로 시장과 함께 윗골이 다면서 흘러내렸다. 그래서 아직은 세력이 관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횡보에도 무게를 둘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히림이란 종목이고요. 네옴시티,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단기적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급등했던 종목이고, 자, 급등하면 눌림목을 봐야 되는 게 우리의 또 파동에 대한 눌림목을 보고 재차 상승을 노린다가 기본 급등주의 매매 패턴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게 급락 나오고 조정 구간이니까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또 최근에 얘기 드렸던 게 뭡니까? 자, 기술적 지표를 보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오늘 지지받았던 자리, 그 다음에 추가 여기 금액대까지 여기서 좀 이렇게 눌림목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여러 번 가져갈 수 있는데요. 요즘에 또 어떤 트렌드가 있다 그랬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쳐주고 좀 지지해서 저가 때 분봉 때 담아보고 살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자리까지 빼는 추세가 나오더라. 때로는 더 낙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가 올라가고 눌림목이 형성된다 그러면 우상향이 되는 그런 추세가 그려질 수 있다라니까, 눌림목 공략을 하시되 지금 금액이 맥점입니다 이런 게 아니죠. 맞춤 대응. 그래서 이 금액대를 지지대 체크해 놓고 지지대에서 버텨주고 잘 버텨주는가, 그래서 재차 상승 시도를 노려보긴 하겠다라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히림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또 다른 것들 보시면 신성 ENG, 다른 거 한번 그 섹터를 돌아보면 태양광이죠. 태양광이고, 자, 이렇게 얘기 드렸고, 추적하다가 요 자리까지 와서 강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추세를 받쳐주고 올라가더라. 근데 예전에 봤던 2200원을 맥점으로 봤던 2200원이 저항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버리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추세가 깨지고 내려갔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예전처럼 요렇게 금액을 올려주고 파동을 하나 만든다기보다 그냥 반납시켜버리고 다시 재차 바닥에서 천천히 올리고, 이런 패턴들이 악질적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세력이 운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한 패턴. 그래서 쉽게 단기간에 눌림목이 간다 라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섹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박스권 금액대가 중요하겠죠. 1800원 구간대 여기에서 바닥을 다져주는 그림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도돌이표, 다시 원자리로 돌리는 자리인데 분명 섹터에 재료는 있고 수급에 들어왔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든 뭐든 계속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저가 포지션 때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금액 설정해 놓은 금액이 깨지고 이 추세 때, 이게 이제 추세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급등을 하고 차트가 올라가지만 새로 생긴 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걸 무게를 둔다 그러면 지금도 하락 추세 중인 거죠. 좀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많이 나오고 낙폭이 과하지만도 여기를 추세를 잡아주고 간다 그러면 짧은 추세는 깨졌지만 짧은 단기 추세는 깨졌지만 좀 중장기 추세, 중기 스윙 추세는 살아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1800원 구간대, 1800원 초반 구간대는 매력이 있는 금액대다라고 설정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동국 SNC입니다. 얘는 풍력이죠. 풍력도 마찬가지로 좀 같은 패턴, 그래서 비슷하죠. 얘도 우상향 중이에요. 우상향 중인 겁니다. 우상향 중인 거고 거래량도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들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대에서도 괜찮지만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좀 지켜보겠다라는 매매 포지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포지션이죠. 그래서 시장도 그렇고 저가를 잡아가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고 제차 동구 SNC 같은 것도 이렇게 제차 노려볼 수 있겠죠. 노려볼 수 있겠다 해서 저가 포지션에 재료가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덱스터입니다.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왔던 게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덱스터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흐름이 거래량도 오늘 들어오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 지금 금액대 13,000원 구간대도 좀 주요하게 단기적으로는 작용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후반 정도 오늘 좀 거리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정도 단기적 매매 포지션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고 싶긴 해요. 그렇게 해서 10%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단기적으로 쑥 들어온 거 짧게 한 6, 7% 낼 수 있는 자리 많게는 눌림목의 10% 정도 목표를 두고 설정해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13,100원, 13,000 여기 구간이 중요하겠죠. 중요하겠고 보유하고 그 상승 재차 간다면 그래서 어제 또 이제 미국 주식 중에 로블록스라고 미국 주식의 그 메타버스 대장주가 좀 급등이 나오면서 따라간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거 체크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덱스터보다는 맥스트가 또 이제 최근에 그 메타버스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강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보시면 그래요. 자, 거래량이 나간 건 분명히 없는 것 같고 박스권 매집 구간 시작이다 정도로 제가 얘기 드렸죠. 시작이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과 상단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당분간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변동이 이쁘게 조정받는 우리가 봤던 기본적 패턴이었는데 지금 최근 보시면 정말 다시 다 되돌린다는 거예요. 다시 다 예전 금액대로 세력이 다 되돌린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나 눌림목 그 관점이 좀 과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종목별 지지대 금액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도 정말 좀 장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작년 이제 6개월 동안 조정과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거쳐왔고 좀 이게 삼성전자의 여파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긴 한데 좀 최근에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보면서 단기적 요 추세만 보고 대응해 보겠다. 그래서 재료는 워낙 많이 품고 있는 친구고 좀 이렇게 저가 포지션 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공략점을 보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 목표는 한 요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게 적용되겠죠.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가 좀 돌파되는 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데 추세 때와 요 금액대 지금 금액대 좀 이렇게 금액대 봐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대응해 보는 영역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습들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저가를 높여가는 모습들 포착된 거 흐름이 바뀌는 건가 라는 체크가 필요하겠고 다음에 이제 일진전기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고 이제 전력난 요 얘기가 또 엄청나게 나오면서 스마트 그리드 쪽에도 좀 수익이 돌아오고 있어요. 광명전기, 일진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일진전기 보시면 우상향 중인데 지금 이게 매수를 하기 좋은 자리인가요? 라고 보면 그쵸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제 매물 이제 저항 구간 때 꼭지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 자리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가 눌림목에서 시장의 하락과 함께 볼 수 있겠지만 매력적인 자리 포인트는 아니죠. 바닥권이 아니라 이미 고가권에서 눌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절과 추세를 대응하고 잘라내면 상관은 없고 단기적 흐름과 재료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금액대가 이렇게 고가라는 거는 부담이 되겠죠. 바닥권에 비해서 6개월 동안 올라줬다. 그래서 좀 상승된 피로도 어떻게 보면 현대미포조선하고 비슷한 자리대와 금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섹터가 돈이 들어간 것들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자, 삼부토건도 보시면 좀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이고 재건으로도 엮이고 부동산 전신 뭔가 테마를 갑자기 뿜어 얻으면서 바닥권에서 엄청난 상승 나왔습니다. 50% 이상 수익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관점이에요. 제가 2100 여기 금액대가 지지받으면 이게 일반적으로 예전에 봤던 분석 기술적 분석 봤을 때 그 금액대라고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1980원 여기 부분까지 열어놓고 싶다고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추세 트렌드가 되돌림이니까 얘기 드렸죠. 되돌림이니까 좀 과하게 뺄 수 있다라고 보고 초기점을 여기로 보는 거예요. 초기점을 요 정도로 보고 열어두고 한번 보고 싶다라는 정도입니다. 재료는 뿜었지만 좀 상승은 역시나 짧고 하락은 길고 하다. 그걸 어떻게 또 느낄 수 있냐면 요때 또 느낄 수 있죠. 삼부토건의 세력의 흐름을 보면 요때도 바닥권에서 쭉 이렇게 파동을 주게 만들면 상승을 줬지만 그 기간 후에 어땠습니까? 이번 상승이 오기까지 엄청나게 밀어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엄청나게 긴 시간 이렇게 3, 4개월 동안 밀어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단기적으로 추가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 눌림으로 보고는 있지만 또 눌림의 깊이가 얼마나 또 형성될지 모른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코스닥은 좀 중요한 그 740선을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표를 지켜줬는데 좀 그 미국 선물이나 그 경기 침체 그 다음에 파월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면서 또 흐름이 나온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지지대 저항대 찾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제 매수 자리대에 다 있는 것들 시장의 흐름과 함께 닿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매수해 보면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무튼 단기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좀 중장기 수익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분할적 매수 가능하고 모아가는 거 가능하지만 무리하게 바닥 신호 시그널 없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급하지 않은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전달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든 장에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